포항 지진 후속 대책을 다룰 국회 논의기구 구성에 대해 민주당은 적극적인 반면 한국당은 반대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지진특별대책 추진단을 구성해 범시민 대책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진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책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포항시 우현동에 건설 중인 아파트와 관련해 인근 주민들이 아파트 진입도로 때문에 조망권과 일조권을 침해받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진특별법이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그리고 지진 피해에 대한 보상과 배상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는 포항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포항시장과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 시민 전체가 지진 피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51만 포항 시민 모두가 각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까지는 수많은 복병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그러면 이 50만 시민의 개별적 사안에 대한 보상이 이게 그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일률적으로 보편타당하게 과연 결정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이 특별법이 갖고 있는 굉장한 난점입니다. 만약 특별법이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충분하고 실질적인 배상안을 담지 못할 경우 정부를 상대로 한 소모적인 싸움이 불가피해질 수도 있습니다. 잘못해놓으면 이게 전부 다 다시 소송으로 가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것을 소송하는 것보다는 시간적 비용, 여러 가지 변호사 비용 이런 거 생각해서 이쪽이 유리하도록 틀을 조금 국가에서 좀 크게 열어줘야 되죠, 이거는. 포항에 주소를 둔 시민 모두에게 배상을 할 것인지, 주소가 포항이 아니라면 당시 포항에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등 심의위원회에서 배상 또는 보상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도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결국 지진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정부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법원에서 한 1,000원 선고할 것 같으면요, 2,000원 정도를 특별법으로 정해서 포항 시민한테 돈을 풀어버리면 시민 여러분 좀 일부 10만 원 또는 이렇게 3만 원 이렇게 소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포기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통 크게 정부가 내주면 되죠. 특별법 제정과는 별개로 진행 중인 포항 시민들의 지진 소송은 배상을 받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포항 시민의 분노와 의지를 정부에 보여주는 측면도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지진 피해에 대한 보상과 배상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포항 MBC 보도 특집 촉발 지진 보상 배상 어떻게 진행되나는 뉴스 직후인 오늘 저녁 8시 50분에 방송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 지진 후속 대책을 다룰 국회 논의기구 구성에 대해 민주당은 적극적인 반면 한국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진 발생 직후에도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적이 있지만 입법권도 없는 6개월짜리 특위로는 논의만 반복될 뿐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포항남 울릉지역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당정청이 특별법을 수용했고 김정재 의원이 특별법을 발의한 만큼 법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해서는 국회 내 논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재요청했습니다. 포항시는 지진 대책을 지속적으로 담당할 특별대책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추진단은 범시민 대책위원회 지원과 소송 등 법적 안내와 지열발전소 안전성 대응, 흥해 특별재생과 포항경제 활력 재고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추진단 구성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환동의 미래전략본부에 직원 5명을 보강해 운영됩니다. 포항시 우현동에 들어서는 임대아파트 단지 인근 주민들이 포항시가 건설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산자락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 조망권과 일조권 등 재산상 피해도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5층 높이의 산자락에 임대아파트 단지 조성공사가 안창입니다. 진입도로부터 가파른 이 아파트 단지는 550세대 11개 동 규모로 지하 3층부터 지상 최고 16층으로 지어집니다. 지난 2016년 지구단위 계획과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됐고 지난달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임대아파트와 인접한 주민들은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을 둘러싸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를 높은 지대에 설치하도록 아파트 건설 승인이나 일조권 피해 등이 발생한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보다 도로가 한 8층 높이 20m 이상 높은 지역에 도로가 개설됩니다. 그럼 우리 아파트 담장하고 도로 사이가 한 2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결국은 8층 밑에 있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도로가 결국은 자기 머리 위로 지나가는. 더구나 건설사가 포항시에 기부 체납 조건으로 조성하는 도로인 만큼 인근 시민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단지 외부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단은 햇빛으로부터 햇빛을 못 받고 진짜 여러 가지 피해가 많고요. 일단 바로 앞에 놀이터가 있는데 저희는 공사 시작하면서부터 아이들을 놀이터에 못 놀고 있어요. 이에 대해 포항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한 뒤 해당 업체와 면담 등을 통해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근 주민들은 시청 방문과 집회 등 실력 행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스코 공사 수주와 관련해 지난달 포스코 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가 구속된 데 이어 또 다른 포스코 직원이 배임 수재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기술력이 떨어지는 업체를 포스코 협력업체 풀에 등록해 입찰 자격을 준 뒤 1억 원 상당의 외제차를 받은 혐의로 포스코 직원 51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포스코 구매 담당 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를 구속했는데 구속된 포스코 직원 B씨는 지난 2016년부터 공사 수주와 계약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협력업체 관계자에게 2억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최근 기소됐습니다. 한편 협력업체와 관련된 직원들의 비리 사건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윤리 경영을 표방해온 포스코 내부 관리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최종우 회장에게 지난해 18억 2,200만 원의 연봉을 지급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해 3월 포스코 캠텍 사장 퇴임 후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에 선임됐는데 보수 총액에는 3월 사장 퇴임 시 지급된 퇴직금 6억 4,60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밖에 오인환 사장은 12억 5,200만 원, 장인화 사장은 11억 800만 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고 사고가 났을 때 앞좌석보다 뒷좌석 치사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 지도 6개월이 넘었지만 뒷자리 착용률은 여전히 낮습니다. 경찰의 안전띠 단속 현장에 권윤수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북대구 나들목입니다. 경찰이 안전띠 착용 단속에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아 차 한 대가 적발됩니다. 나는 맸어요. 동승자가 하다가 약간 풀어져가지고 잡고 있었다 할게요. 운전자들은 대부분 맸지만 뒷자리에 앉은 사람이 매지 않고 있다 허둥지둥 착용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띕니다. 뒷자리 안전띠 하셔야 돼요. 이게요. 충돌이 생기면 뒷부분들은 다 앞치게 나가버려요. 지금 하세요. 이렇게 단속까지 하는 이유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치사율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안전띠를 매지 않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170여 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25%나 됩니다. 안전띠를 맸을 때보다 치사율이 앞좌석은 2.8배, 뒷좌석은 3.7배로 뒷좌석에서 안 맨 경우가 더 치명적입니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충격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에서 이탈되어서 사고가 사망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지난해 9월부터 모든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94%로 선진국 수준입니다. 하지만 뒤에 탄 사람들은 절반 정도밖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서 선진국 수준에 한참 못 미칩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자연스럽게 안전띠를 매는 작은 습관 하나가 스스로의 생명과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오늘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천지원전 백지화에 따른 대안사업 추진과 특별지원금 사용 승인을 촉구했습니다. 이 군수는 2조 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단지와 3천억 규모의 강구 연안항 개발, 강구 카지노 복합 리조트 개발 등 정부에 건의한 대안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지난해 1월 집행 보류된 원전 특별지원금 380억 원을 지역 피해 보상에 사용하도록 하고
특히 이미 지출한 292억 원에 대해서는 회수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도 요구했습니다. 울진대게와 울진 금강송송이가 오늘 서울에서 열린 2019 국가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각각 3년과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울진군은 울진대게 관리를 위해 어업인 자율관리업과 생분해성 어망보급, 축제 내실화에 힘썼고 금강송송이 생육 환경을 위해 송이산 가꾸기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온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가 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는 제7회 임길진 환경상을 수상했습니다. 임길진 환경상위원회는 월성원전 이주대책위원회가 원전 주민 피해 해결에 앞장서고 월성 1호기 폐쇄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경주뿐만 아니라 영광과 울진 등 원전 지역 주민의 건강보호 활동 등을 격려하기 위해 수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물러갔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20도를 넘어가면서 따스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낮부터는 다시 평년 수준의 봄 날씨를 회복했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는데요. 아침 기온 오늘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게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도 20도를 넘어가면서 꽃샘 추위가 물러가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으로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대기의 질이 무난하겠고요. 경북 동해안에 내려진 건조주의보는 경보로 한 단계 격상됐습니다. 이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불이 빠르게 번질 수 있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3도에서 7도, 낮 기온은 20도에서 2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8도, 독도 9도, 낮 기온은 울릉도 17도, 독도 13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대체로 구름 조금 지나는 가운데 동해 남부 해상에는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까지는 낮 기온이 20도를 넘어가면서 따스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 오후에는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영덕군은 내년 동해선 철도 영해와 병고격 개통에 대비해 농어촌 버스 노선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영해 지역 전 노선이 영해역과 영해시가지를 경유하도록 조정하고 축산항과 사진리 해안도로 노선을 우회 노선과 합병하는 한편 영해 후포 직행버스 노선과 중복되는 농어촌 버스의 운행 시간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영덕군은 이번 노선 개편으로 노후버스 감차와 기사 대기 시간 단축이 이뤄져 인건비와 운송비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월성 해자에서 발견된 씨앗과 열매가 해자와 주변 복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생식물인 가시연꽃의 씨앗은 2만여 점이나 확인돼 실제로 많이 자랐을 것으로 추정되고 느티나무도 많은 양의 열매와 함께 화분까지 발견돼 해자 주변에 식재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주시는 이르면 1년 안에 월성 해자와 주변을 복원할 계획인데 이번에 발견된 씨앗과 열매를 참고해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오늘 새벽 영덕 앞바다에서 연중 포획이 금지된 몸 길이 9cm 이하 어린 대게 91마리를 잡은 뒤 경정항에서 차량으로 운반하던 선장 A씨를 검거했습니다. 해경은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에도 어린 대게 49마리를 자택 창고 수족관에 보관해온 축산선적 선장 B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도심을 벗어나 몸과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 있는 템플스테이를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상품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